단식의 관행을 둘러싼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마비시키는 공포 중 하나는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 애호가들 모두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간단하고 무시무시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몸은 즉시 연료를 위해 나의 근육 조직을 태우기 시작할 것이다. 이 단 하나의 믿음은 아마도 시간 제한적 식사나 간헐적 단식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일 것입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단식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종종 첫 며칠 안에 그만두는 이유이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순간 불안에 압도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끊임없는 소비에 집착하는 문화를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그곳에서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들의 얻은 것 가인스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2-3시간마다 음식을 먹으며 어디든 음식 용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근육량 주위에 요새를 쌓기 위해 먹고 있으며 몇 시간의 공복이 그들의 힘들게 얻은 체격을 시들어버리게 할까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류 피트니스 산업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근육 손실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당신이 4시간, 8시간 혹은 심지어 24시간 동안 입에 음식을 넣는 것을 중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의 기능적 조직을 잡아먹는 자기 파괴적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근육은 신체가 희생하고 싶어하는 가장 마지막 조직 중 하나입니다. 신체를 지속적인 연료 없이는 무너지는 취약한 기계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반대로 신체는 근육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도록 설계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두려움이 존재할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집단의식에 그토록 깊이 박혀 있을까요? 그 답은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범인은 우리 삶의 배경에서 작동하는 완전히 다른 요인들일 때 그것은 종종 단식이나 끼니를 거르는 탓으로 돌려집니다. 근육의 진정한 파괴자는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좋지 않은 수면의 질, 식사 시 불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장기적이고 낮은 수준의 칼로리 결핍, 당신이 몇 달 동안 필요한 것보다 아주 조금씩 덜 먹는 종류의 만성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이 포괄적인 탐구에서 우리는 근육 이화 작용을 둘러싼 신화들을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단식할 때 당신의 세포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리학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근육 손실이 진정한 위험인 순간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시간을 구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단식을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단순히 휴식을 취했을 때보다 끊임없이 먹음으로써 그들의 신체 구성에 더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는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현실은 단식이 근육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물학을 오해하는 것이 근육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논의가 끝날 때쯤 당신은 공복, 에너지, 그리고 인체의 회복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식이 자동으로 근육을 파괴한다는 서사는 수많은 권위자에 의해 수십 년 동안 너무 자주 반복되어 와서 그것은 이론이라기보다 불변의 생물학적 법칙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대사를 계속 태우기 위해 하루에 6번 소량의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끼니를 걸으면 몸이 기아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를 먹기 시작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혈액 속에 아미노산이 순환하지 않고 너무 오래 지나면 우리의 이두근과 대퇴사두근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경증에 가까운 행동을 봅니다. 사람들은 공복감에 겁을 먹고 끊임없이 간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수면 중 근육 분해를 막기 위해 자기 직전의 늦은 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십니다. 그들은 교통체증에 갇혀 예정된 간식 시간을 놓치면 당황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인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수십만 년 동안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살펴보면 이 두려움은 단순히 정밀한 조사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을 진화의 렌즈를 통해 살펴봅시다. 근육은 비싼 조직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만드는데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사적으로 활발합니다. 신체는 근육을 쉽게 만들지 않으며 확실히 그것을 가볍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음식 섭취가 중단되는 순간 근육 조직이 연료로 타버린다면 인류는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냉장고, 슈퍼마켓 또는 단백질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음식이 부족한 기근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음식 부족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 즉시 근육 조직을 태우는 것이었다면 이틀 동안 먹지 못한 수렵 체지비는 더 약해지고 느려지며 사냥 능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 것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근육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사냥 능력 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음식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진화는 그러한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진화는 부족한 시기 동안 근육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신체는 당신이 나가서 더 많은 음식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조직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식이 실제로 하는 일은 당신의 대사기계의 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가 스트레스 신호와 에너지 기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식의 생리적 상태와 기아의 생리적 상태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혼동합니다. 단식이 짧고 차분하며 식사창 동안 충분한 영양으로 뒷받침될 때 근육은 활발하게 보존됩니다. 제한이 길고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때가 근육이 취약해지는 때입니다. 혼란은 사람들이 방법과 맥락을 융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실제 문제가 단식이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결합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근육 손실의 원인을 단식 행위로 돌립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4시간을 자고 올림픽 선수처럼 훈련하며 단백질을 적게 먹고 업무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단식을 추가한다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근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1차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시스템에 가해지는 총부하가 원인입니다. 이 혼란은 사람들이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게 하여 하루 종일 인슐린 호르몬을 높게 유지하는 역효과를 낳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 연소는 차단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배고픔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신체 구성은 악화됩니다.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에 지방이 늘고 근육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당신이 단식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무엇이 진정으로 근육 조직을 위협하고 무엇이 실제로 그것을 보호하는지 설명하여 당신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생물학을 이해하면 단식은 무섭고 근육을 잡아먹는 괴물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도구가 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알려진 것처럼 자동적으로 근육을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의 몸 안에서 매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근육 조직이 에너지의 위기에서 지방 조직과는 매우 다르게 작용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근육 손실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신체의 우선순위 위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체는 혼란스러운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조절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입니다. 음식 섭취가 중단되어도 신체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손을 들고 땔감을 얻기 위해 집벽을 헐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체는 엄격하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사용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 먹는 것을 멈춘 직후에 신체는 현재 혈류를 순환하고 있는 포도당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식사로부터 얻은 에너지입니다. 식사의 양에 따라 이것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일단 그 순환하는 포도당이 떨어지면 신체는 두 번째 방어선인 글리코겐으로 전환합니다. 글리코겐은 주로 간과 근육에서 발견되는 저장된 당분입니다.
간은 배터리처럼 작동하여 뇌와 장기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이 저장된 당분을 방출합니다. 이 단계는 당신의 활동 수준에 따라 12시간에서 24시간 또는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분 저장량이 상당히 고갈된 후에야 신체는 저장된 체지방의 사용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말하는 대사 전환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근육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호됩니다. 근육 조직은 비상연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근육을 분해하면 당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미노산이 방출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근력을 잃고 면역 기능을 잃으며 유기체의 장기적인 생존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는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다고 믿지 않는 한 이 이화작용을 피합니다. 12시간에서 며칠 사이로 정의할 수 있는 당이 단식 동안 근육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보호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인성장호르몬, 즉 HGH의 급증입니다. 당신이 단식할 때 HGH 수치는 단순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식 중에 HGH가 수백 %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는 왜 이렇게 할까요? HGH는 강력한 한기화 작용을 합니다. 이 맥락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역할은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동원하는 동안 제지방량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당신의 근육 주위에 역장 force field을 쳐서 생물학적 기계에 지방을 태우고 근육은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인슐린 호르몬은 떨어집니다. 낮은 인슐린은 지방세포가 잠금을 해제하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낮은 인슐린이 자동으로 근육 분해를 의미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아나볼릭 합성인 반면 인슐린의 부재가 HGH와 케톤 같은 다른 호르몬이 존재하는 한 즉시 근육의 카타볼릭 분해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근육 손실은 단순히 낮은 인슐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박한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빌딩 블록 구성 요소의 부족과 결합된 지속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실제 세계에서 무엇이 실제로 근육 손실을 유발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동안 먹지 않은 결과인 경우가 드뭅니다. 진짜 근육 손실은 회복 없는 만성적인 칼로리 제한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좋지 않은 수면에 의해 발생합니다. 코르티솔은 이화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싸움 또는 도주 반응을 위한 빠른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분해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자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근육을 코르티솔에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근육 손실은 적절한 영양 공급이 없는 높은 훈련량과 결정적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의 낮은 단백질 섭취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체의 자원이 영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근육은 신체가 유지할 여유가 없는 비싼 조직이 됩니다. 신체는 제한된 연료에 맞추기 위해 엔진의 크기를 서서히 줄임으로써 적응합니다. 단식 단독으로는 이러한 신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차분하게 진행되는 단식은 가공식품을 찔끔찔끔 먹는 그레이징 것의 끊임없는 염증과 비교할 때 종종 전반적인 생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당신이 단식할 때 혈당은 안정됩니다. 인슐린은 잠잠해집니다. 끊임없는 소화 작업이 멈추어 장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적입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이라 불리는 과정과 관련된 또 다른 과학적 오해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이 아닌 공급원으로부터 새로운 포도당을 생성하는 것을 뜻하는 멋진 단어입니다. 단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세요. 당신의 몸은 뇌를 위해 포도당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체는 근육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 중에 신체는 다른 공급원을 찾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 됩니다. 신체는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지방 분자의 골격인 글리세롤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또한 젖산을 재활용합니다. 근육 단백질은 이 과정의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 발정입니다. 음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몇 주 또는 심각한 질병을 말하는 장기적인 기아 상태에서만 근육 분해가 상당히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태울 체지방이 있는 한 측정 가능한 근육 손실 없이 여러 날 동안 단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몇 달 동안 공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며 몇 시간마다 적은 양의 저단백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보호적인 성장 호르몬의 급증을 유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기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근육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적응입니다. 신체는 에너지 부족이 영구적이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믿을 때만 근육을 희생합니다. 그 구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진짜 위험은 단식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만성적인 불안정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필수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만약 근육 손실이 당신의 주된 관심사라면 해결책은 당신 자신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생물학에 올바른 장기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음식이 없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전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생존을 위해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몸에 확신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단식이 근육 보존, 그리고 심지어 근육 성장과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식사창 동안 단백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아미노산이 정기적으로 충분한 양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신체가 믿을 때 보존됩니다. 당신은 2시간마다 시스템에 단백질을 조금씩 흘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총 임계값은 채워야 합니다. 단식을 깰 때 단순히 샐러드와 크래커 몇 개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달걀, 고기, 생선 또는 고품질 식물성 공급원과 같이 실제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그것은 뇌의 재건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8시간의 창 동안 단백질을 적게 먹는다면 당신은 근육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섭취, 리피드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단식을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당신의 시스템 내의 소음을 줄여야지 스트레스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단식 루틴이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거나 새벽 3시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거나 짜증이 나거나 끊임없이 춥거나 음식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면 이것들은 당신의 코르티솔이 너무 높다는 신호입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끼니를 거르는 것보다 근육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단식이 너무 길거나 지금 단식을 감당하기에는 당신의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하루 16시간과 같이 짧고 반복 가능하며 일관된 단식은 당신을 녹초로 만드는 가끔의 극단적인 3일 단식보다 근육 보존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당신은 단식을 과도한 훈련 스트레스와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야심찬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칼로리를 줄이고 단식을 시작하며 동시에 고강도 크로스핏이나 보디빌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심각한 칼로리 제한과 결합된 강도 높은 훈련은 신체에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연료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특정한 맥락에서 근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 손실은 훈련량이 많고 회복이 좋지 않으며 음식 섭취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발생합니다. 가벼운 저항 훈련과 매일의 움직임은 단식 중에 근육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 오버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그것을 훼손합니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훈련할 것이라면 당신은 그 훈련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넷째, 두려움 대신 일관성을 사용하십시오.
근육은 순간이 아니라 추세에 반응합니다. 단 한 끼를 거른다고 해서 당신의 이두근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거른다고 해서 당신의 제지방량이 용해되지는 않습니다. 차분한 하룻밤의 단식은 당신의 근력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보내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의 식사가 예측 가능하고 단백질이 충분하며 스트레스가 관리된다면 당신의 근육은 보호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신체는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패턴이 우리는 잘 먹고 무거운 것을 들고 휴식을 취한다 라면 신체는 근육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해야 할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심리적 재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쇠약한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근육 보존이 장수를 위한 절대적인 우선순위이므로 식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들 그룹에게는 근육 손실의 위험이 이득보다 큽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 여분의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사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람에게 단식은 지능적으로 수행될 때 중립적입니다. 단식은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음식과 저항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육을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근육은 신체가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때 손실됩니다. 그것은 신체가 안정감을 느낄 때 보존됩니다. 핵심은 당신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사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단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근육 손실을 걱정한다면 하루 동안 먹지 않은 후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평평해 보이는지로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글리코겐과 수분의 고갈일 뿐입니다. 근육 보존은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력, 자세, 그리고 회복은 천천히 변합니다. 일시적인 배고픔이나 순간의 나약함으로 근육 손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헬스장에서 당신의 장기적인 근력 추세로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한 달 동안 당신의 에너지 수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만약 단식이 만성적인 피로, 수면 부족 또는 운동 시 근력 저하와 결합된다면 무언가가 잘못 정렬된 것이며 당신은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리하고 강하며 활기차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근육은 안전합니다. 근육 손실은 신호의 문제이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식은 신체를 무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체는 설계상 신중합니다. 신체는 에너지 부족이 영구적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근육을 보호합니다. 일단 당신이 배고픔을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단식은 위협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건강, 단순함, 그리고 장수를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위험이기를 멈추고 전략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은 생존하기를 원하고 당신을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단지 신체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